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재정 확충의 단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기부자에게 주는 답례품에 따라 지자체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광주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 2년째를 맡고 있는 광주 무인 공공자전거 타랑깨가 비효율과 예산 낭비 등의 지적이 잇따르면서 존폐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순천시가 순천만 국가공원 등 공공시설 노동자들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해 노동자들이 고용 안정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지만 연좌제가 무서워 희생자 신청도 하지 못한 사람들을 미결정 희생자라고 합니다. 90살이 넘은 미결정 희생자 할머니가 처음으로 직권 재심에서 74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살리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지자체에 기부하면 소득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광주시가 10가지 답례품을 선정한 가운데 지역 출신들의 관심을 얼마나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김영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꼬리와 족제비, 염소 털로 만들어진 진다리붓. 광주시 무형문화재로 등록돼 있는 진다리붓은 조선시대 명품붓 가운데 하나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고향사랑 기부제의 답례품으로 제공됩니다. 붓을 99번 손질하는데 그게 잘못되면은 99번 아니고 100번이도 다 가고 2분 가지고 그래 가요. 그냥 붓이 모양이 나오게끔 해야 되니까 반복해서 계속 해야 돼요. 고향사랑 기부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 한도이며 기부자는 기부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 전액을,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이내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 공제돼 13만 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광주시는 내년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진다리붓과 김치, 김부각 등 지역 특산품 10종을 답례품으로 선정했습니다. 기부금이 많을수록 지방 재정이 두꺼워진다는 점에서 기부금 유치 전략과 답례품 개발이 중요한데 광주시의 답례품은 가까운 전남 시군 등의 개수와 종류를 비교했을 때 확연히 차이납니다. 전남 영왕군은 한우와 표고버섯 등 답례품을 25종으로 늘렸고 광양과 강진, 순천은 일찌감치 답례품을 선정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최근에서야 답례품을 선정하고 공급업체 모집에 들어가는 등 타 지역보다 한 발 늦은 모습입니다. 또한 광주 5개 구청은 지역을 대표할 만한 특산품을 찾지 못해 답례품을 정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각계의 이제 우리 호남인들이 선고하시는 호남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많이 지원을 좀 해주시고 타 지역보다도 상품이 좀 보기도 좋고 특산품이 많은 곳에 기부금이 쏠릴 수 있어 답례품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 광주시는 관광 상품을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 상품을 답례품으로 확대하고 홍보 활동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 답례품을 다양하고 그 풍요롭게 지금 품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거든요.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돕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광주시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광산구의 정보통신기술 공공서비스와 관련해 예산 낭비와 비위 의혹이 제기돼 감사실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광산구의회 윤영일 의원은 구정질문에서 월곡톡 등 광산구가 운영하는 공공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3년간 활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70여 명도 안 되는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장치 일부가 세금 계산서에 명시된 제품과 달리 저렴한 것으로 교체된 정황도 발견됐고 특정 업체가 일감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광산구는 윤 의원의 지적과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무인 공영자전거 타랑깨가 시범 운영 2년 만에 존폐 기로에 놓였습니다. 광주시의회 박필순 의원은 지난 9일 내년도 광주시 본예산 심의에서 타랑깨는 예산 투입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이용 시간과 장소의 확대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평석 예결투기 전문위원도 2년간의 시범사업 결과와 광주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해 볼 때 더 늦기 전에 이 사업을 종료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광주시는 인프라 확충과 여건 개선에 행정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춥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 영하권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7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보다 더 따뜻한 옷차림으로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내일부터는 약한 눈비가 이어질 수 있겠고요. 북쪽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앞으로 날은 더 추워지겠습니다. 한편 어제 중국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황사가 발원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진 않지만 오늘 밤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자벌드 등 공공시설 노동자들이 계약 만료 통지를 받자 고용 안정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정상적인 계약 만료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각 시설들은 농성과 직장 폐쇄로 얼룩지며 노사 간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직업체험시설인 순천만 자벌드 정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방문객들과 관광버스로 가득 차던 주차장도 텅 비었습니다. 얼마 전 자벌드 위탁 운영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근거로 강사 6명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강사들이 노조 탄압을 위한 부당 해고라 주장하며 농성에 돌입하자 운영사 측이 직장 폐쇄를 감행한 겁니다. 현재 자벌드 내 청소년 체험관은 운영이 중단됐고 어린이용 체험만 일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비노조 직원들이랑 어린이 체험관만 일부 운영을 하는데 순천만 국가정원도 마찬가지로 미화와 경비 노동자 등 112명에게 이번 달을 끝으로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했습니다. 정원 박람회 준비로 국가정원을 폐쇄하는 기간을 제외한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만 계약하겠다는 겁니다. 국가정원 노동자들은 순천시의 꼼수 계약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고용 안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시면 여기 와서 근무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장 1월 달부터 급여가 중단된다면은 생계가 참 막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순천시는 두 사안 모두 계약서상 근로기간이 만료됐을 뿐 부당해고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노사 갈등이 깊어지면서 순천시청 정문 앞에서는 어제부터 자벌드 노조원들이 노숙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직업을 알리고 체험하게 하는 이 작업이 단순한 수익을 위한, 누구만의 이익을 위한 그런 작업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고용 안정을 요구하는 순천 지역 공공기관 노동자와 계약 만료라는 원칙론을 주장하는 자치단체 사이에서 극에 달한 노사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원자로 경납 건물 결함으로 가동이 멈췄던 한빛원전 4호기가 5년 7개월 만에 발전을 재개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한빛 4호기가 어제 새벽부터 발전을 재개해 오는 15일 전출력에 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빛 4호기는 지난 2017년 실시한 경납 건물 정기검사 도중 콘크리트 공극 140곳, 외벽 철근 노출 23곳 등이 발견돼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수공사 등을 통해 경납 건물의 구조 건전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하고 지난 6일 재가동을 승인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전쟁 범죄를 고발하며 평생을 싸워온 고 이금주 회장에 대한 일주기 추모식이 열린 가운데 최근 국민훈장 서훈이 취소된 양금덕 할머니에게 시민들이 직접 만든 인권상을 수여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어제 오후 고 이금주 태평양 전쟁 희생자 광주 유족회장 별세 일주기 추모식을 열고 고인의 헌신과 업적을 기렸습니다. 또 최근 외교부의 제동으로 서훈이 취소된 양금덕 할머니에게 시민들의 뜻을 모은 우리들의 인권상을 수여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30년간 일제 피해자 권리회복 운동에 기여해온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에 해당하는 2022 대한민국 인권상 대상자로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시골 생활에서의 불편함과 아쉬움 중 하나로 문화적 소외감이 꼽히고 있는데요. 강사조차 구하기 힘든 농촌 환경에서 30년 가까이 문화교실이 열리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월주산 기슭에 자리한 영암문화원. 공연장이 이른 오전부터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경쾌한 꽹과리와 장구, 진과 북의 울림이 신명나는 한마당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풍물패는 지역 행사에 빠질 수 없는 단골 메뉴가 됐습니다. 서로 한목이 되어가지고요. 이렇게 즐겁게 놀고 영암군 행사는 다 맡아가지고 각 지역마다 다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붓끝을 따라 피어나는 한자 한자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대부분 백발이 성한 나이지만 각종 대회에서 수상할 정도로 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80, 90이 넘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처음에 시작부터서 무엇인가는 남다른 각오로 아주 집념으로 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영암문화원이 문화교실을 시작한 것은 30여 년 전. 폭물과 서예로 시작한 것이 지금은 문화와 취미 분야 11개 강좌까지 늘렸습니다. 영암학과 풍수 등 지역 맞춤형 강좌는 동아리 연구 모임으로 발전했습니다. 단순한 배움이 아닌 지역 문화예술을 선도한다는 자부심이 문화교실의 장수 비결입니다. 이 문화는 행복 발전소 역할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년여 동안 열심히 솜씨를 갈고 닦은 수강생들. 연말 성과 발표의 준비에 막바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라남도는 겨울철 선수와 일반인이 주행할 수 있는 국제 자동차 경주장 동계 시즌을 운영하기로 하고 참가자 신청을 받습니다. 동계 시즌은 내년 3월 19일까지 12차례 58일 동안 운영되고 F1 코스를 주행하는 선수와 동호회 주행을 위한 단체 임대가 진행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남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AI 발생 농장 조사에서 소독이 미흡하거나 하나의 장화로 여러 축사를 출입하는 등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농가 경각심 차원에서 위반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살처분 보상금 감액과 함께 정책자금 지원을 5년 동안 배제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사실을 숨기고 살아온 90대 할머니가 직권 재심에서 7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주 MBC 김찬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4.3 당시인 1948년 내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97살 박화춘 할머니입니다. 고령으로 귀가 잘 들리지 않아 헤드폰을 쓴 채 증언에 나선 할머니. 경찰의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했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거수로 돌아오면 앞다리 가라. 아이 허인이는 의신데 아이 말만 하려노나. 나 거짓말로 버릇을 두대 내수대로나 그때 클러나. 박화춘 할머니는 전주와 서대문형무소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뒤 가족들이 연좌제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4.3 피해 사실을 숨긴 채 살아왔습니다. 4.3 희생자 신청도 하지 못해 4.3 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심 요건은 갖추지 못했지만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재심 조건은 된다며 직권재심을 청구한 겁니다. 너무 구치령 안 해도 됩니다. 할머니 잘못한 거 아시나요? 그 할머니는 그저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 됩니다. 예? 결국 74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할머니는
아직도 실감이 가지 않는 듯 담담하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기들 샌디도 물꼬를 날려면 이 사뭇 너무 고맙고 할 말이 하도 할 수가 없은 게 4.3으로 인해서 단 한 분의 억울함도 없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재판부의 노력에 저희 제1소정도 함께 뒷받침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4.3 당시 군사재판 수용인 2,530명 가운데 아직까지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미신고 수용인은 300여 명. 제주도는 내년부터 미신고 수용인들의 희생자 신청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직권재심을 통한 명예회복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경북 군위군을 대구광역시로 편입하는 법률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농촌 지역이 대도시로 편입되면서 도시계획과 치안, 교육 등 체계가 달라지는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대구 MBC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는 군위군을 9번째 기초자치단체로 맞이하기 위해 군위군 편입 실무추진단을 꾸렸습니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시민생활반과 산업총괄반, 공간개발반, 교육문화반 등을 구성해 부서별 세부 추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무추진단도 만들고 향후에는 군위군하고 또 경북도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협의도 만들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7월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군위 편입으로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합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와 도시계획조례, 시세감면조례 등 손볼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군위군에 있는 국공유 재산도 인수해야 하고 홈페이지 정비, 행정구역 코드 변경 같은 전산 시스템도 정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과 인감 등 72종류의 서류를 새로 정리하고 도로 표지판, 이정표 같은 각종 표지판도 고쳐야 합니다. 내년 7월부터는 군위에 대구 시내버스가 운행할 수 있도록 노선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대구시 의회도 식구가 1명 더 늘어나며 변화가 생깁니다. 군위군 박창석 경북도 의원은 내년 7월 1일부터 대구시 의회로 출근합니다. 박 의원은 상임위로 건설교통위원회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군위군민이 대구 시민이라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교통, 도로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신경을 쓸 작정입니다. 군위경찰서는 대구경찰청으로 소속이 바뀝니다. 군위에 있는 119 안전센터 소속은 의성소방서에서 대구 강북소방서로 바뀝니다. 군위의 13개 초중고등학교는 대구시 교육청이 관리합니다. 대구시 군위군이 되기까지 이제 6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기초단체가 속하는 광역단체의 성격이 확연히 달라지는 만큼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한 행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겨울철 광주의 명소로 자리 잡았던 시청 야외 스케이트장이 올해도 개장하지 않습니다. 광주시는 아직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고 6억 5천만 원으로 예상되는 운영비도 부담된다며 올해도 야외 스케이트장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3년 겨울부터 시청 야외광장에 스케이트장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개방했지만 지난 2020년 이후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날이 흐린 가운데 어제보다 더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2, 3도가량 내림세를 보이면서 출근길 기온 영하권에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7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따뜻한 옷차림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현재 구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기만 할 텐데요. 내일부터는 약한 눈 또는 비가 이어지겠고요. 북쪽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날은 점차 더 추워지겠습니다. 한편 어제 중국 내몽골권과 고비 사막에서 황사가 발원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진 않지만 오늘 밤 서쪽 지역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영하권에서 시작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화순도 영하 3도 안팎에서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그나마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영암과 강진 8도로 예상됩니다. 곡성 영하 4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7도
8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 종종 눈 또는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